안녕하세요. 김철입니다. 지방자치행정론 제7장 두 번째 강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정부 살림살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난 시간에 전체 화면으로 고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수입에 대해서 했다면 수입이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수입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따지면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지방채, 보존수입 이렇게 해서 대전시장 같으면은 1년에 6조 원을 벌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대부분 이제 지방세 강제력에 의한 이렇게 걷어들이는 거고 장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 특히 이제 좀 국고 보조금 따내고 이런 것들 지방 교부세 따내는 것들은 이게 중앙정부에 가서 정치력을 발휘해서 해야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6조 원을 마련했으면 이 돈을 어디다 쓰느냐를 살펴보는 거예요. 대전시 같으면은 어디에다 그 6조 원을 다 쓸 것인가? 그러니까 대전시 인구가 150만이 좀 못 된다고 그랬잖아요. 150만 명을 위해서 어디에 쓰느냐? 크게 13개 기능별 분야라고 하는 거는 시민들이 좀 알기 쉽게 분류하는 거를 기능별 분류, 그리고 저 다음에 품목별 분류가 있어요. 품목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비에, 인건비에 쓰느냐, 물건비에 쓰느냐, 이거는 품목별 분류라고 하고, 이거는 무엇을 위해서 쓰는가? 일반 공공행정을 위해서, 입법, 선거관리, 일반 행정을 위해서 쓰는 돈을 일반 공공행정 기능별 분류. 그다음에 공공 질서 및 안전을 위해서 쓰는 거, 경찰, 소방, 민방위 이렇게 들어가죠. 물론 여기 소방이 들어가는데 이제 경찰도 이제 모든 그 경찰 공무원들은 국가직 공무원인데 요즘 자치경찰을 논의하고 있잖아요. 소방직은 원래 지방직이었는데 이번 4월 달에 법 통과해서 6만 명이 국가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민방위는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하지만 이것도 실제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하고요. 여기에 돈을 쓴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교육에도 돈을 쓰고 유초등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직업교육에 씁니다. 교육은 교육감이 따로 있지 않느냐 그러는데 교육감이 뭐 엄청난 돈을 쓰고요. 거의 저기 한 반 정도를 쓸 겁니다. 저기 그 대전시장에. 그런데 대전시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에 약 1년에 3천억 정도를 씁니다. 그래서 이런 특히 평생교육이라든가 직업교육 이런 쪽에 많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쪽에 대학에도 돈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 및 관광 분야, 그 다음에 환경, 상하수도 이쪽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쪽에 환경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수질, 자연, 대기, 특히 미세먼지가 올해는 다행히 뭐 코로나 때문에 좋은 것이 있다면 대기가 미세먼지가 덜한 건데 아무튼 이 대기 관리가 향후 또 코로나가 없어지면 이게 또 엄청 또 문제가 되고 그러잖아요. 이 부분들을 다 다루는 기능별 지출을 환경, 기능 이렇게. 제일 많이 돈이 들어가는 곳은 뭐니 해도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그래서 기초생활 수급자라고 하는데 전체 인구의 약 3%, 그러니까 대전시로 따지면 150만 명의 3% 따지면 한 5만 명 정도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도와주는 돈, 그리고 취약계층, 그 사람들보다 플러스 한 20%로 조금 잘 살기는 하지만 그래도 너무 가난한 사람들, 차상위 계층이라고 불러요. 그 기초생활수급자, 취약계층 또는 어린이집, 보육, 그 다음에 노인, 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을 포함해서 이렇게 사회복지 쪽에 전체 예산의 30에서 40%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따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 분야 이렇게 돼가지고 보건의료, 식품, 의학안전. 요즘은 보건의료가 굉장히 중요해졌죠. 코로나19 때문에. 그 다음에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농림, 해양수산 해가지고 농업, 임업, 어업 관련된 거. 그리고 공업지역인 경우에는
도시나 공업지역인 경우에는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관련된 업무들이 있습니다. 산업진흥, 중소기업진흥, 에너지. 그 다음에 교통 및 물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도로관리라든가 대전시 같으면 도시철도공사가 따로 있죠. 그 다음에 해운, 항만, 항공, 대중교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 및 지역개발 쪽에 수자원, 지역 및 도시, 산업단지 형성하는 이런 쪽으로도 분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과학기술 쪽에 기술개발이라든가 연구개발 쪽 지원하는 것이 또 하나의 분류. 그리고 예비비, 기타 이렇게 해서 13개의 분류로 예산을 짜게 되어 있습니다. 너네 돈 어디에다 쓰느냐 하면은 13개로 분류해서 어느 지역에 돈을 많이 쓰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서 성질별 분류가 있는데요. 아까 이야기했던 이거는 품목별 분류 또는 성질별 분류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는 이제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이전, 융자 및 출자, 보존재원, 내부거래, 예비비 이렇게 나뉘게 쓰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얘네들이 어디에다가 돈을 쓰는가를 보는 것이죠. 아까 이거는 무엇을 위하여 쓰는가, for what 이거 어디에다가 where에 돈을 쓰는 거. 공무원 월급 주는데 당연히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월급 주는데 이만큼 돈을 쓰는구나. 물건비,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 행사 운영비, 여비, 업무 추진비, 직무수행 경비, 의회비, 연구개발비 이런 쪽에 돈을 씁니다. 그 다음에 경상 이전이라고 하는 거는 대전시에서 돈을 이전하는 거예요. 이전에 트랜스퍼라고 그래가지고 아까 구청에다가 이렇게 돈을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대전시가 자치구에 돈을 이전해 주는 것 또는 지방에 있는 복지 같은 것들도 복지관에 돈을 또 이전해서 그 사업을 합니다. 위탁을 해가지고 또 그 돈을 시민단체에도 이전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경상 이전이라고 하는 건 매 비용으로 매해마다 이렇게 일정하게 돈을 주는 걸 경상 이전이라고 하고 이거는 일반 보전금, 포상금, 연금, 부담금, 출연금, 민간 이전, 자치단체 이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 지출이라고 하는 거는 돈을 쓰는데 좀 남아 있는 거예요. 건물을 짓는다든가 또는 또 다리를 짓는다든가 이렇게 씀씀이가 써버리면 없어지는 거를 경상이전, 경상지출이라고 하고 자본이전 지출이라고 하는 거는 남아있는 거, 즉 시설이라든가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 자본, 이거는 구청에 너네 시설물 지라고 돈 주는 거, 이거를 자치단체 자본이전, 그리고 민간 단체에다가 너네 그 시설물 지는 거 우리가 도와줄게 하고 이전하는 거 민간 자본이전, 이렇게 직접 시설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 및 출자로 분류되는 게 출자금. 출자금이라고 하는 건 아까 이 자본의 자자하고 같은 말인데 남아있는 거예요. 돈이 남아있는 거는 출자금, 다 써버리는 거는 출연금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들 이제 지방재정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방재정론 수업이 개설되면 그때 자세히 지방재정에 대한 내용들은 배울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보전재원, 차입금, 그러니까 차입금 돈으로 은행에서 빌려다 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내부거래라고 하는 거는 그 대전시 내에서 서로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사이에 오고 가는 거 이런 것들을 내부거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비비라고 하는 거는 어디다 쓸지 몰라가지고 그냥 전체 예산의 1% 정도는 우리 홍수가 온다든가 천재지변이 일어날 수 있을 때 그때 쓸 수 있는 특정한 목적을 두지 않고 예비비로 이렇게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대전시의 수입과 지출이 어떻게 되는가를 이제 대전시 올해 예산입니다. 그래서 돈주머니로 따지면 여기 일반 회계, 특별 회계 이렇게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일반 회계가 가장 큰 돈주머니고 여기에 4조 7천억 원을 편성해 놨고요. 특별 회계에 1조 원이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대전시는 1년에 얼마를 쓴다? 6조 원 정도를 쓰는구나. 그중에 일반 회계가 82%, 그리고 특별회계가 17% 정도 되는구나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추경 2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 두 번째 벌써 짜는 거라는 소리예요.
이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로 나뉘는데 공기업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는 건 뭐냐면 상수도, 하수도가 공기업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구나.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상수도에 얼마 써요? 1,600억 원. 상수도보다 어디를 더 많이 써요? 하수도에 더 많이 씁니다. 하수 처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우리도 물을 쓸 때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상수도뿐만 아니라 우리 집을 통해서 나가는 물이 어떤가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거기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깨끗한 물을 저 강가로 내보내는데 들어가는 돈이 1년에 대전시에서만 1,765억 원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특별회계로 들어가 있는 게 산업단지, 의료급여. 의료급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것도 큰 돈이 들어가는데 여기 아까 이야기한 대로 복지비로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복지비로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는 이 기초생계 보장 이쪽에서 사람들이 이 가난한 사람들 대전시에 5만 명이 있는데 5만 명이 돈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의료급여비라고 하는 걸 줍니다. 건강보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건강보험을 내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이 없어서 건강보험에 들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카드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사람들 아프면 그 카드를 가지고 그렇죠? 카드를 바우처라고도 할 수 있는데 카드를 가지고 병원에 가면 그 돈은 누가 해줘요? 대전시가 부담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돈뿐만 아니라 이 돈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걸 합쳐서 의료급여 특별 회계를 통해서 내려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부고속철 정비사업 뭐 이런 것들, 교통사업 특별회계 이런 것, 주택사업 특별회계, 뭐 도시철도 특별회계 이런 것들은 별도의 목적을 가지고 별도의 수입과 별도의 지출을 사용하기 때문에 특별회계 이렇게 부른다. 그리고 세입으로 볼까요? 세입 측면에서 볼 때는 지방세입으로 대전시가 얼마를 걷어들여? 1조 6천억 원 정도 지방세입으로 걷어들이는 거. 전체 수입의 35%는 지방세로 한다. 제가 볼 때 이게 더 높아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00만 원 쓴다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 버는 돈이 35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게 50% 이상 더 올라가야 되죠. 그리고 세외 수입으로 걷어들이는 돈 조금밖에 안 돼요. 1,300억 원, 그러니까 전체의 3%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대전시에 내려오는 돈, 이 돈이 약 1조 원 가까이 됩니다. 전체 예산의 20%.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대전시는 이게 훨씬 더 크죠. 국고보조금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뭐 국토부에서, 환경부에서, 문화체육부에서 제가 전 시간에 예를 들었잖아요. 대전시에 예술의 전당 150억짜리를 진다 그러면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우리가 100억 원 니네 줄 테니까 100억 원 줄 테니까 니네도 50억 원은 대라. 이렇게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한단 말이죠. 그래서 문화체육부에서 중앙정부에서 특별한 일을 하라고 내려주는 돈 뭐라고 그래요? 국고보조금이 약 1,500억 원 전체 예산의 30%.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국가가 권장하는 일이기 때문에 꼬리표가 달려 있어서 여기 쓰는 돈은 딴 데에다가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만큼 자치가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진짜 자치를 하려면 뭘로 해야 돼요? 이걸로 해야 돼요. 지방세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지방세로. 그리고 요거는 그 중간 형태예요. 좀 지방정부가 자유롭게 쓰지만 우리가 스스로 벌어들인 돈이 아니고 국세를 나눠주는 거라서 지방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합치면 요것만 따지면 재정 자립도라고 하고요. 여기까지 따지면 재정 교부세까지 포함하면 재정 자주도. 그러니까 대전시는 재정 자립도로 따지면 약 35, 6%밖에 안 되고 재정 자주도까지 따지면 한 50, 5, 6%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의존 재원이라고 합니다. 의존해서 쓰는 돈은 사실은 안 쓰는 게 더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자기 책임의 원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시 지방채도 쓰고 있습니다. 얼마? 올해 2,400억 지방채 국내 차입이라고 그랬죠. 해외에 발행한 건 아니고 국내 차입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돈은 어디다 쓰는가? For what? 일반 및 공공행정, 즉
요게 지방행정, 재정지원, 일반행정 이런 쪽에 공무원 월급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5천억 원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질서 및 안전 여기에 소방, 경찰 포함해가지고 여기에 1,700억 원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에 3,400억 원 쓰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에 2,339억 원 쓰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돈이 어디에 쓰이는가 자세히 알아보려면 대전시에 전화를 해보면 되고요. 그리고 홈페이지를 찾아봐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환경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하수도 수질에 이만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에 제일 많은 돈 1조 8천억 원을 쓰고 있는 거죠. 전체 예산의 거의 한 30%를 훨씬 넘게. 이것뿐만 아니라 특별계획까지 포함하면 이렇게 39%로 나오고 있죠. 39%를 쓰고 있습니다. 퍼센티지를 보면.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대전시에서는 어디에 있어요? 보육,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돈이 있고 그 다음에 노인, 청소년 쪽에 많이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림해양수산에는 조금 쓰고 있고요. 산업중소기업 6% 한 2,800억 원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많이 쓰는 게 여기에 산업중소기업 일반 이쪽에 돈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통물류 이쪽에도 8% 상당한 돈을 쓰고 있고 도로관리, 도시철도, 대중교통, 버스 관리하는 것들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수자원관리, 국토 및 지역개발에 수자원관리 이만큼 지역 및 도시 개발하는데 2,600억 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에 이제 560억 원 너무 좀 쓰죠. 첨단 과학도시인데 제가 볼 때는 과학기술에 돈을 더 써야 마땅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과학기술에 이만큼 해가지고 앞으로 더 늘린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품목별로 따져보면 성질별 분류, 법적인 용어는 성질별 분류라고 하는데 대전시 공무원들 인건비 주느라고 얼마? 2천억 원 쓰고 있습니다. 전체 쓰는 돈의 몇 퍼센트? 한 4%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건비로 이렇게죠. 물건비로 많이 쓰지 않죠. 이게 2%밖에 안 되는데 하여튼 조금 여기는 2천억 원인데 여기는 거의 뭐라 그럴까 900억 원, 1000억 원이죠. 거의 1000억 원. 요거의 반 정도 물건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용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의회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이런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전해 주는 돈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치단체, 이게 구청장들한테 나눠주는 돈이 굉장히 많죠. 경상 이전에 반은 왜냐하면 대전시의 예산은 잡혀 있지만 실제 일은 누구한테 시키는 거예요? 구청장이 하라고 내려주는 거예요. 이만큼. 경상 이전 반, 즉 2조 4천억 원에 해당하는 돈은 2조 4천억 원에 해당하는 전체 돈의 반을 어디에다가요? 구청에 내려줘서 행정을 하게 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지출 시설 하는 데에 이렇게 한 12% 매년 6천억 원 정도 시설 쪽에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전시 것까지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곰곰하게 대전시가 돈을 어떻게 벌어서 어디에다 쓰는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이게 지방세 수입이 이게 어떻게 돈을 버는가 세입 총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기능별 세출 총괄이고 그 다음에 저 뒤에 가면 이제 성질별, 품목별 세출 총괄도 여러분 알 수 있겠습니다. 이거 자세한 내용은 다시 이제 홈페이지 찾아가 보시면 상세 이제 수입과 지출 내역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7장 강의를 끝내고 성경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여기 제가 여러분하고 나눌 말씀은 이 어디에 마음을 둘 것인가 하는 거.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인가.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둘 것인가. 뭐라고 하냐면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어디에 하나님께 두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이제 부자들한테 명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디모데의 전서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첫 번째 편지라는 뜻이에요. 디모데 전서라는 게. 그래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청년 시기에 부자가 되고 싶죠. 우리 자녀들도 우리 딸도 부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왜 공부하냐고 그러면 그러는데 공부해서 부자가 되지는 않아요. 저 공부 잘했는데 부자 아니잖아요. 아무튼 이 부한 자들이 교회에 있으면 그들한테 명령을 해라 이거예요. 디모데가 예를 들면 그 에베소 교회의 목사님인데 부한 자들한테 니네들 부자라고 자랑하지 말고 특히 니네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그래요. 정함이 없는 재물이 뭐냐면 여기에 which is so uncertain 뭐냐면 복권, 주식, 요즘으로 따지면 비트코인 이런 것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않는 겁니다. 저도 그동안 뭐 증권회사도 3년을 다녔고 이런 쪽에 많이 뭐 가끔 재미로도 사보고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은 이 정함이 없는 재물 즉 which is uncertain한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소망을 두지 말고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착실하게 돈을 벌어서 차곡차곡 저축하는 게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입니다. 물론 요즘 세대에 영끌이라고 하고 그 돈으로 어떻게 집을 사겠어요? 어떻게 살겠어요? 이렇게 좀 절망적인 상황도 있지만 제가 그래서 이제 공동체 행정을 하잖아요. 우리 공동체에서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고 초조해하지 않고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우리가 우울하지 않고 함께 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면 내가 착실히 벌어서 채곡채곡 돈을 쌓아놓으면 그 돈으로 우리 공동체 속에서 자기 집도 짓게 할 수 있고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처럼 모든 인간들이 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관심을 두고 부동산 투기를 하고 주식을 하고 이런 것들 결코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그것 때문에 자살한 사람들도 많아요. 이 소망을 거기다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 공동체를 제대로 만들어서 그 안에서 우리 함께 살 수 있는 배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공동체가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최소한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좀 소설로라도 바람직한 우리의 공동체 자체에 대해서 한번 소설로라도 남길 생각인데 하여튼 여러분들도 이번 학기 끝나면 저희가 한남 마중물 협동조합을 출범시키니까 그때 필요하시면 좀 학부 시절에 참여하셔도 되고 졸업하고 참여하셔도 되고 제가 앞으로 유튜브에 관련된 내용들을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제 7장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실에서 뵙도록 하겠고 필요하면 여러분들 반복해서 보시고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서 특별히 질문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오세요. 제가 다 대답을 못할 수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함께 나누면서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7장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